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자, 회계원리 이제 2024년 시험을 위해서 출발하는데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제 합격에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거고 여쭤보지 않을게요. 회계는 안 해보셨죠? 아예 안 하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지만 강의는 처음 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교재 받아보셨겠지만 이걸 다 언제 한다냐, 그죠? 심란하죠, 그죠?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이 만만치가 않아요. 40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 내용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나옵니다. 이제 회계를 진짜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더 어렵죠. 민법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시설계로도 그렇고 자기가 전공했던 거와 관련이 있거나 전공한 거면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당연히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고 하시면 생각보다 또 어렵지 않아요. 회계라는 과목이 색깔을 교재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했더니 괜히 색깔이 잘 안 보이네. 그죠? 자, 어쨌든 회계라는 과목이 이런 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부해도 그냥 뭘 하는지 모르고 막 하긴 처음에는 성적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죠? 문제를 풀어도 풀려야 말이죠. 안 풀리니까.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할 때까지 그냥 진짜 헤매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쭉 올라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다가 쭉 가다가 쭉 올라가고. 그래서 다른 과목처럼 하면은 조금씩 그냥 예를 들어서 암기 과목이라면 자주 하다 보면 암기할 거 조금씩 암기 사항이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문제도 풀리고 해서 성적이 그냥 꾸준히 향상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회계는 이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냥 쭉 계속 헤매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내가 뭐 하고 있나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슉 올라갈 때가 옵니다. 이럴 때까지 잘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회계원리는 처음에는 게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한글만 써 있잖아요. 근데 회계는 숫자가 있어서 처음에는 더 낯설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오히려 회계 원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하겠지만 이제 회계가 뭔지 지금부터 하겠지만 회계 원리라는 말이 들어가죠. 일정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원리만 좀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원리대로 연습하는 거 이런 과정만 거치면 일정한 원리대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물론 암기할 건 당연히 세상 모든 공부에 암기는 있는데 암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지금부터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용어, 특히 용어라든가 이제 우리 회계에는 회계 처리라는 게 있어요. 즉 분계 같은 거, 회계 처리 같은 거, 이제 회계 처리가 뭔지는 아직 모르죠. 안 배운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 생기초부터 나갈 건데 혹시 또 생기초 들으신 분 지난번에 들으셨잖아요. 그럼 들은 분이 오늘 딱 듣잖아요. 그럼 저거 안 해도 될 텐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거 안 해도 되는데 나 아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몰랐지만 두 번째 들으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제끼고 빨리 다른 거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과정이 많은데 오늘은 무시하고 무조건 처음부터 나갑니다. 감안하시고 다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암기는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그냥 암기하려고 막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는 암기를 전제로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용어 이해 그리고 좀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강의 시간에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거 그걸 잘 새겨 들었다가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회계원리 꽈락이 나온다거나 회계 때문에 떨어졌거나 이런 소리는 절대 안 나옵니다. 회계 때문에 붙었다는 아니어도 회계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소리는 절대 안 듣게 할 테니까 그냥 일단 수업 시간에 제가 중간중간 강조하는 거라든가 뭐 이제 부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만 자꾸 따라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단순하면 돼요. 읽고 이제 뭘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읽고 읽기죠. 읽기. 그리고 또 쓰는 거죠. 회계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읽고 쓰고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음도 가세요. 음도 이상한 거 마시는 거 말고 소리 내서 읽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업 강의 듣고 그날 복습하는 거잖아요. 일단 강의 결석하면은 그냥 우리 별금 반 100만 원씩 때려야 되는데 결석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석하시면 안 돼요. 강의 수강하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딴 건 필요 없어요. 복습. 물론 복습한다고 그날 배운 내용이 다 이해되면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처음부터 만만치는 않으니까 절대 예습은 금지. 예습 금지. 회계는 예습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이제 분명히 어떤 체계가 잡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수업 잘 듣고 그날 배운 내용을 읽고 쓰고,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 했죠. 말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풀리는 게 많을 리가 없죠. 문제가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만 내가 알아듣겠다. 내가 알고 풀었다. 다 보니까 알겠다.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10개 중에 3개 정도만 풀면 아닌 것 같죠? 나중에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아니 난 10개 중에 7, 8개를 맞추는데 그럼 신기한 사람이에요. 회계 신동이에요. 회계 신동. 진짜예요. 처음부터 책에 문제가 막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안 풀린다고 승질내지 마시고 당연한 겁니다. 처음 볼 때는 10개 중에 진도 끝날 때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 풀린다고 승질내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일단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요것만 그냥. 그리고 내용을 몰라도 좋으니 그날 배운 내용 있죠. 배운 내용에 해당되는 그 교재를 그냥 읽어보세요. 자꾸 그냥 뭔지 몰라도 읽고, 제가 강의한 내용만, 다른 거 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일은 제가 이제 PPT로 이제 앞으로 작업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요 내용이 교재에도 지금 23페이지 있는 거거든요. 23페이지 있고 제가 23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강의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칼라 이런 거 쓰지 말고 연필 같은 걸로, 연필, 그 다음 볼펜, 그 다음 칼라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형광펜 칠하면 나중에 여기 단풍 들어. 교재가 웬 단풍이야 그냥. 그런 사람 많아요. 처음부터 막. 그럼 나중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처음에 연필로 살짝 여기 강의했다. 요 내용 강의했고 요 내용은 제가 가끔 건너뛸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3페이지 내용이라도 요건 설명을 안 하고 건너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진도도 못 나가요. 그리고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죠.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내용을 한 바퀴 쫙 돌아봐야 되잖아요. 일단 끝까지 가봐야 나중에 뭐가 중요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나오니까 중간에 이제 건너뛰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여기는 강의했고 여기는 강의 안 했어. 일단 그런 거 체크만 하세요. 그런 거 체크만 하시고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을 강의한 내용 읽고, 그리고 뭔지 몰라도 그냥 읽고, 그리고 쓰라는 건 뭐 필사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강조했던 거, 여러분 밑줄 쳐놓은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스스로 또 연습장에 메모해 보세요. 그냥 보는 거랑 메모하는 거는 학습 효과가 천지차이. 나중에 보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귀찮지만 읽고 쓰고, 그리고 문제 푸는 건 그냥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 일단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업 잘 듣고 배운 내용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출발하시죠. 바빠요. 이 끝까지 일단 가야 되잖아요. 바빠요. 필요한 내용 중간중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죄송하지만 강의 시간에는 하지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질문 게시판에. 그래서 이거 쓰는 것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진도 진행이 힘들어지니까 죄송한데 쉬는 시간이나 동영상 듣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그 답변을 드려요. 가끔가다 시간 맞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하니까. 그래서 동영상 듣는 분들은 게시판 하시고 실강 듣는 분들은 쉬는 시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죠.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1번의 회계의 개념이고, 제목은 좀 다른데 제목은 조금 다르게 했는데 왜 사람마다 강의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시고 1번입니다. 어쨌든 1번에 회계의 의, 목적, 회계 정보의 기능인데 그냥 저는 의만 잘랐어요. 의. 여기 1번이 제목이 있죠. 제목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회계의 의, 요겁니다. 자, 회계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회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 근데 공부할 때는 기업이라고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실체, 회계 실체, 보고 실체, 기업 실체, 실체라는 표현을 써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업입니다. 기업,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규모 크면은 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식당, 편의점,
카페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걸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이제 내가 직접 경영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사회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이 경제적인 어떤 기본 상식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회계 용어로 조금씩 풀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회사를 처음 차릴 때부터 돈이 필요하잖아요. 회계는 이제 돈 다루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회계는 숫자를 다루죠. 숫자 계산. 회계는 숫자를 다룹니다. 숫자를 다뤄서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로 따지면 계산 문제가 한 70% 돼요. 많아요. 근데 숫자를 다룬다고 해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수학 아니에요.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회계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나중에 뒤에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게 나와요. 이상한 게 있는데 진짜 일부에 불과한 거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수학 아니니까 미리 쫄지 마세요. 창피하지만 저도 수포자입니다. 저는 수포자예요. 수포자도 강의하잖아요. 진짜 창피하지만 수포자예요. 그래서 수학하고 아무 상관없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일단 어쨌든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 물론 투자한 사람이 본인일 수도 있죠. 나는 100%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100% 투자해서 영업을 한다. 사업 시작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부 투자하고 일부는 빌려서 대출받아서 시작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도 있고 아니면 돈을 빌려줬으면 채권자. 만약에 회사가 돈을 빌렸으면 회사는 채무자고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뭐 은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은행. 또 기타. 종업원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투자자나 채권자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자, 뭐 주주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지? 그럼 여러분이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어쨌든 주주는 주주잖아요. 근데 거기 한 주가 아니라 1%, 2%, 5% 있으면 대주주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주주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내가 투자를 잘 했는지 이런 관심이 있겠죠.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아니면 친구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달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오늘 처음 뵀는데 돈 빌려달래 1억만 빌려주실래요? 그럼 얼굴 보고 빌려줄게 이러나? 아니겠죠,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 10년 동안 알고 있던 사람, 10년 동안 거래를 했거든, 10년 동안 어쨌든 교류가 있었어.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이 사람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가진 돈 돈밖에 없으니까 1억 까이 거 빌려줬다가 떼여도 나는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라면 빌려주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1억을커녕 너한테는 신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얘가 돈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했더니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은 돈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1억이 아니라 1,000원도 빌려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만약에 제가 채권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빌려달랬어요. 빌려달라는데 빌려줄 건지 말 건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학상 그래 돈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능력 같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빌려주겠다. 의사결정 빌려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는 네 가지가 없어. 너는 능력도 없고 돈 빌려줘봤자 당연히 못 받을 거 같고 또 가치가 없어. 그럼 안 빌려주겠죠. 어쨌든 의사결정, 즉 경제적인 돈에 얽힌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정보가 있어야죠. 아까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10년 동안 알고 있었다. 그럼 알고 있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빌려줄지 말지를.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의해서 투자를 하든 돈을 빌려주든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의사결정하는데 당연히 기업은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 즉 전문용어로 하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이런 과정들이 학문적으로 말하면 회계래요.
회계의 정의가 그거래요. 그래서 거기 막 길게 써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냥 거기다 써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자원 배분, 즉 그냥 돈이 쉽게 경제적 자원 배분,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액으로 측정해서 우리 회계는 돈을 다룹니다. 돈을 다뤄요. 돈, 화폐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록, 분류, 요약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 전달하는 활동이다라고 돼 있죠. 거기 책에 있어요. 그 길게 써 있어. 그러니까 일단 가로 1번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가로 1번 오늘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로 2번은 제가 건너뛸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그걸 체크해 놔요. 그거를. 근데 가로 2번 여기 있습니다. 책에는 길게 써 있는데 그걸 다 길게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읽다 보면 나옵니다. 거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거기 다 나옵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셔서 일단 천천히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용이 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무슨 말이요? 만약에 모른다. 그래도 지나가세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가 나중에요. 뭐 한 일주일 뒤에 또 읽고 또 한 달 뒤에 또 읽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냥 당연하게 또 와닿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내용을 단어 하나부터 글자 하나까지 다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넘어가세요. 자, 가로 2번 중요합니다. 보세요. 가로 2번에 목적 있죠? 요거는 간혹 우리 시험에도 나오기도 해요. 우리 시험 문제로 회계의 목적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위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갑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회계 분야가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는 투자자와 채권자 등 정보 이용자들의 여기 나왔죠.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 키워드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제가 유용한 정보 제공이었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맨 밑에 줄 나오죠. 맨 밑에 줄 23페이지 맨 밑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 다음 중 회계의 목적 또는 재무회계의 목적 어쩌고 나오면 이거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만 유용한 정보 제공 거기에다가 밑줄 쫙 쳐놓고 그게 키워드예요. 그렇다고 달달 외우냐. 회계의 목적은 뭐 어쩌고저쩌고 유용한 정보 제공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23페이지 보지 말래도 제가 거짓말 안 못해도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23페이지는 10대 번도 더 볼 겁니다. 자, 우리 책이 만약 500페이지라 지금 23페이지인데 앞에는 이제 없다고 치고 500페이지라고 쳐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쭉 가다가 뭔 일이 있어 복습을 쉬어. 그러면 여기 진행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 여기서 돌아와서 여기 또 가요. 또 가다가 멈춰. 뭔 일 있어 좀 쉬다가 또 여기서 와. 계속 앞에만 노는 거지.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앞에만 책이 시커매요. 손때 묻어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가야 돼. 일단 몰라도 끝까지 가야 돼. 무조건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끝까지 가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끝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 당연히 합격을 그만큼 쉽게 하는 건데 계속 가다 말고 앞에만 왜 또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페이지는 보지 말래도 10대 번 볼 거니까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체크만 해두고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서요. 근데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있죠. 수단. 그냥 말로 할 거냐 아니면 서류, 문서로 할 거냐 이거지. 요즘 국감도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정치, 그다음에 스포츠 또 뭐 있지? 뭐 이런 국제 정세 이런 거 좀 멀리 하세요. 그거 빠질 시간 없어. 그냥 오늘부터 우리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우리 공부만 하겠다. 목표를 거기에 두시고 월드컵을 하든 말든 월드컵 없나? 내년에 뭐 있지? 그런 거 다 건너뛰세요. 그냥 자꾸 멀리 하셔야 돼. 다시 요즘 국감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무슨 보고 받았냐, 구두로 했냐, 문서로 했냐 그런 얘기. 근데 공직 이런 건 당연히 다 문서가 있듯이 회계도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냥 말로만 제공할 리가 없잖아요. 문서가 있죠. 근데 회계는 문서가 아니라 장부입니다. 그게 전문 용어로 하면 재무제표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계하면서 많이 쓸 말이 이겁니다. 재무제표, 재무보고서예요. 재무보고서인데 우리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앞에는 재, 뒤에는 제.
앞에는 I, 뒤에는 어이. 달라요.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 나중에 없어 보이니까 재무제표 이렇게 자꾸 이제 말로 또 하세요. 중얼중얼 하세요. 지금 이 순간 큰 소리로 대답을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소리 안 나게라도 중얼중얼 하세요. 중얼중얼. 그래서 재무제표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은 회계에서는 뜻은 잘 몰라도 그냥 재무제표라고 하는구나. 재무보고서, 재무제표 이렇게 자꾸 중얼중얼 하시고요. 집에 가서는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집에 가서는 큰 소리 내서 자꾸 읽으세요.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 소리 내서 자기가 읽는 소리 있죠.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오죠. 그럼 종합적으로 이 뇌로 전달이 돼서 이게 저장이 오래돼요. 진짜로 이건 과학적으로 그래요. 집에서는 벌써 졸리죠 또. 저도 집에 있으면 한 30분만 앉아있어도 힘들어요. 졸려요. 근데 좀 많이 조심하면 안 돼요. 특히 동영상 보시는 분들, 동영상 볼 때는 5분만 지나도 졸아. 그죠? 네, 적응해야 돼 자꾸. 근데 어쨌든 졸릴수록 읽으세요. 그리고 집에 저 예전에 지금 요런 강의 말고 다른 강의 할 때 거기는 이제 그 전산 실습실에서 강의를 해요.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서서 해요. 앉아 있으면 졸려. 이게 서서. 어떤 사람은 또 중간에 졸리면 책 들고 일어나요. 뒤로 가서. 카메라 가리고 서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카메라 가리지 마시고 졸린 분들 뒤에 나가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책 들고. 진짜 서서 움직이면 좀 낫잖아요. 졸리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집에서 하실 때 저도 집에 있으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집에서 하실 때는 이러고 읽으세요. 소리 내서. 그러시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다 독서실 가서 막 소리 내서 읽고 싸우지 마시고 어제 버스 탔는데 누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냥 들어 그냥. 근데 요즘 누가 뭐라고 안 하죠. 누가 뭐라고 했다 싸움 나오면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이어폰도 아니고 그냥 들어요. 그냥. 진짜 버스 내가 다 쩌렁쩌렁 할 정도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괜히 아침부터 잘못 걸렸다가 싸움 나면 서로 귀찮으니까. 근데 독서실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보고서잖아요. 보고서. 근데 보고서가 그냥 딱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제 우리 회계는 이제 앞으로 계속 돈을 따집니다.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최고죠, 그죠?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든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거래라고 그래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금 변동, 꼭 돈뿐만 아니라 어떤 재산 변동, 재산의 변동 이런 것들을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면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 바로 여기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이게 바로 부기. 예전에는 부기였거든요. 예전에는 부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예전에 대학 다니고 혹시 이런 경제 계통에 조금이라도 배운 적이 있으면 옛날에는 부기라고 했어요. 대학교 과목에도 부기라고 그랬어요. 상업부기, 공업부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부기라고 안 하죠. 다 회계라고 하죠. 그냥 회계예요. 어쨌든 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기초라고 그랬죠. 이제 완전 생기초 할 건데 장부에 기록하는 기본 원리를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1, 2주에 걸쳐서 완전 생기초로 할 거예요. 배웠던 사람은 너무 쉬운 걸 할 거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늘 진짜 생판 처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생판 처음 하는 사람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진행하면서 교재에 있는 거 순서대로 일단 가니까 이제 어쨌든 배운 사람은 처음 배우는 척, 모르는 척하고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몰랐다가 두 번째 들을 때는 많이 그냥 빨리빨리 제껴도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쨌든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뭔지. 근데 이게 바로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일정한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원리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제 뭐 단식북이니 복식북이니 막 그런 말이 있어요. 복식북이라는 게 있고 단식북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쓰진 않겠지만 혹시 가계부 아니 금전출납부를 쓰라면 뭐 배워야 쓸까요? 아니면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금전출납부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금전출납부에 적어라. 그럼 적을 수 있겠죠. 그냥 손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 엑셀 같은 거 있으면 엑셀로 해도 되죠. 그건 특별한 원리 원칙이 없잖아요. 그냥 돈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만 그냥 기록만 하면 되니까 특별한 원리 원칙이랄 게 없는 금전출납부 정도 수준 그게 단식북이고 아니지 우리는 지금 명세기 원리 원칙 회계학을 배우는데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복식북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냥 다시 장부의 기록 계산 정리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면 그 보고서를 보고 투자자나 채권자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의사 결정하는데 참고하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 회계라고 하더라.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학문적으로 회계라고 하더라. 그리고 회계의 목적이 이 유용한 정보 제공, 뭐하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이게 키워드예요.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부기 용어, 기본 용어인데 뭐 지금 당장 외우고자 하시고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외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용어 하나하나 그리고 왜 지금 배우다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매일매일 새로운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한다 못한다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새로운 걸 자꾸 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걸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그 보충학습 그래가지고 정보 이용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만 있잖아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따로 안 드렸죠. 안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일단 읽어서 거기 보니까 주요 이용자가 있고 가로 2번 기타 이용자가 있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읽었다고 여러분도 막 제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읽어는 보시라.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다행이고, 뭐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지 말래도 나중에 우리 다음 달 되고 다다음 달 되고 이제 내년 초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보기 싫어도 눈으로라도 그냥 대충이라도 딱 훑고 지나갈 때가 2번, 3번, 5번 옵니다. 그러면 외우기 싫어도 거기 중요한 단어 제목 같은 건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 외워야 되거나 뭐 읽어야 되고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회계정보의 기능 써놨잖아요. 근데 저는 없어요. 3번이 없어. 4번으로 갔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세요. 제가 3번은 제가 설명 안 했거든요. 근데 안 중요하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은 전제가 완전 생기초 처음 하는 사람 기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읽어도 뭔 말인가 잘 몰라요. 이게 뭔 소리다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아. 그럼 다행이고, 읽어도 모르겠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일단 여기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딱 이게 체크해 놓고 자는 이거 강의 안 했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안 중요해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 기준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흐름상 안 맞거나 이걸 해가지고 특별히 도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단 믿고 가세요. 제가 94년도 저 주택관리사 사회시험 대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험의 흐름이라든가 전반적인 체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보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 본 놈이지만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믿고 가세요. 어차피 팔자야 이제 선택할 수도 없어. 그죠? 팔자니까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은 제가 건너뛰었으면 여러분도 건너뛰고 가시면 돼요. 일단 넘어가세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면 나중에 와서 다 합니다. 그 다음 가로 4번으로 와서 회계단위와 회계연도인데 이것도 오늘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설명할 일도 없습니다. 먼저 회계단위. 회계단위는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이런 얘기도 지금 안 했네요. 여러분 책에 저기 회계단위 옆에 기업 재산의 증감 변화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렇게 써놨네. 재산이에요. 그냥 일단은 이 설명은 잠시 후에 이루어집니다.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장소적 범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했어요. 기업을 운영했는데 아니 그냥 기업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잘 되는 거야. 히트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서 막 연락이 와. 지점을 내라. 지점 내달라. 분점 안 할 거냐. 우리 분점 냅시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래 지점을 한번 했어요. 지점 사업, 체인점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지점이 생겼어요. A 지점 생기고 B 지점도 생기고 아싸 잘 나가. 하나씩 늘고 있어. 지금 2개가 됐어요. 근데 직영점이 아니고 이제 직영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지점이 생겼다고 쳐요. 자 그러면 아까 장부에 기록 계산하는 게 우리 회계였잖아요. 일단 장부에 우리 기초로 돌아가서 뭐 거창하게 유용한 정보 이런 거 건너뛰고 이제 회계 부기로 들어가서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 장부에 기록하는데 이 장부를 일단 장소는 다 달라요. 여기 본점은 여기 종로에 있고 여기 지점은 여기 강남역에 있고 강남역, 여기 B 지점은 여기 저기 분당에 있어요.
갑자기 넘어가요. 장소는 다 달라 일단. 그러면 쉽게 여러분이 이 각각의 본점과 지점에 여기가 본점에 이제 기업 본점 본사예요. 여기 본사, 여기는 지점 지사고. 근데 이제 장소는 다 다른데 저 재산 변동을 기록을 해야 돼. 그럼 장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장부를 아니 어차피 회사 이름 다 똑같고 회사 이름 다 똑같고 이런 것도 있대 참. 만약에 지점인데요. 조건이야. 매출액을 다 본점으로 보내 일단. 매출액을 본점으로 다 보내. 그런 다음에 왜 저희 체인점, 가맹점, 가맹비라든가 로열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빼고 나머지 나중에 이제 자기 수익 쉐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하면 다 가족이에요. 그냥 여기는 아들이하고 여기는 딸이에요. 다 가족이야. 그냥 가족끼리. 그럼 가족끼리 합시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족끼리 합시다. 야 그럼 어차피 우리 한 집안이니까 우리 전부 다 묶어서 하나로 기록하자. 장부를 하나로 묶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니 뭔 소리요? 야 이제 각자 우리 본사만 해도 한 달 매출이 막 2억 원씩 돼. 지점도 이제 시작돼서 이제 얼마 안 되지만 5, 6천 되고 여기는 2, 3천 되고 막 이렇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데 이걸 다 세 군데 하나하나 언제 묶냐? 그래 매일매일 그럼 이걸 매일 한 군데 모으려면 힘들지 않겠냐? 심지어 지점이 200개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전국에 이마트라는 이름을 쓰는 게 전국에 수백 개죠? 100개 넘을걸요? 이마트가? 지역마다 몇 개씩 있는 데도 있고 근데 그걸 만약에 다 묶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규모가 크겠죠. 그럴 때는 아니야. 따로따로 하자. 우리 A 지점까지 해서 3개니까 장부를 하나로 하지 말고 3개로 각각 하자. 이런 걸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 범위, 장소적 범위. 그게 바로 회계 단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회계 단위인 건 당연하죠.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장부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지점이 생기고 공장 본사가 따로 생기고 막 이러면 그 규모가 커질수록 지점도 많아지고 하면 이걸 미리 정해서 묶어서 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계 단위라고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 연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회계 연도라고도 하고 회계 기간이라고도 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용어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해요.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 또는 보고 기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경영 성과를 보고할 때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고합니다. 이 기간이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우리 회계에서는 특별한 말 없으면 1년 기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회계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1년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별표 5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1년 기준. 그리고 여러분 책에 저기 그림 하나 있죠? 그림 하나 있죠? 그림. 여기 앞에다 저도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 벌써 이제 23년 다 돼가요. 그죠? 세월이 빨리 가죠? 요즘 시간이 빨리 간다 느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늙었거나 나이대로 간다면서요.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바쁘게 살거나 어쨌든 23년 다 돼가는데 아직은 23년이니까 23년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1년 기준이랬죠. 그리고 회계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전제를 합니다. 그게 문제마다 아마 나중에 시험 문제지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무조건 우리 회사 모든 회사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은 거 우리는 그리고 1월 1일 시작할 때를 기초라고 하고 끝날 때를 기말이라고 합니다. 회계 기간의 처음, 기초, 기간의 끝, 기말 이런 용어도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예요. 오늘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 기말 새로 보는 말보다 자꾸 중얼중얼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번 회계년도를 단기라고 하고 지나간 22년도는 전기, 전년도, 전기라고 하고 다음 돌아올 2024 내년은 차기라고 합니다. 전기, 단기, 차기.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예요. 오늘 이거 처음 봤다. 그럼 이거 빨리 중얼중얼 하세요. 전기, 단기, 차기. 전기, 단기, 차기. 그리고 이번 연도 시작하는 시점이 기초, 이번 연도 끝나는 시점이 기말. 그 다음 여기를 보시죠. 여기 보시죠. 여기가 지금 23년이잖아요. 23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말이죠. 기말이죠. 그런데 24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뭐예요? 24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초죠. 기초. 24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1월 1일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12월 31일 다음이 1월 1일이니까 24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초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23년도 말이 있고 24년도 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고 만약에 제1기 말, 1기 말 또는 제2기 초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눈치학상 이건 같은 말이야 라고 눈치를 채야지. 내 시험 문제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가 이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자료가 이건데 문제에 이건 안 써있고 요게 써있어. 그럼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기말이지만 여기서 볼 때는 기초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용어를 빨리 이제 받아들이는, 용어를 빨리 알아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초, 기말, 전기, 단기, 차기 하다 이것도 회계 용어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빨리 이런 용어를 자꾸 말로 하셔야 돼요. 중얼중얼. 전기, 단기, 차기. 지금 제가 벌써 전기, 단기, 차기라는 말 몇 번째 했죠? 적어도 3번 이상 했어요. 그죠? 전기, 단기, 차기, 단기, 전기, 차기 한 5번은 했어요. 벌써. 그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얘기는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할 거란 얘기예요. 그 눈치학상 빨리 전기, 단기, 차기, 기초, 기말 이런 용어를 빨리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일반 목적 재무제표, 특수 목적 보고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제목만 하고 넘어갔죠. 전 제목만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예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일반 목적 재무제표고 특수 목적은 말 그대로 특수 목적이에요. 거기 책에 보면은 뭐 이상한 것도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6번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할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그 다음에 7번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26페이지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KIFRS. 요즘 K자 붙으면 다 유행이잖아요. K-팝, K-푸드, 뭐 K-컬처 뭐. 근데 이건 그건 아니고 어쨌든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원래 회계기준이 말 그대로 회계기준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 했어요. 근데 전 세계 한 150개 국가 이상이 지금 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벌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 IFRS라고 IFRS인데 근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통일을 시켰지만 그래도 나라마다 경제 규모나 어쨌든 성격이 좀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칙 큰 틀은 정하고 그 중에 나라마다 일부 내용들을 조금씩 변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채택했다 그지. 국제기준 중에 한국이 채택했다. 국제회계기준 중에 한국이 채택했다 이거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그래서 KIFRS.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이제 쉽게 말하면 대기업 있죠? 대기업, 상장기업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고,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말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회계기준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우리는 이걸 적용한다. 우리 시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대로 출제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다. 사실 내용은요 크게 보면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데 일부 내용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배우는 원가계산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계산 준칙 이런 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원가회계 배울 때 우리가 조금 필요한 내용들이고, 그거 말고 건설업 회계 준칙 뭐 리스 어쩌고 해가지고 업종별로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몰라도 돼요. 결론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회계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정한 원리 원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를 적용해서 우리 공부하고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가로 7번 있고, 그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구성이라든가 특징, 특징입니다. 특징. 자, 이 특징, 이건 제가 노란색 칠해놨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9천억 개 같은 별표,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특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표시해 두세요.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자, 이건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외워야 되겠다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또 하면 그 어차피 외워져요. 지금 외우니 많이 이런 부담 1도 갖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칙 중심이래요.
원칙 중심이다. 즉 큰 틀, 원칙만 정해놔요. 세부적인 건 안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아니라 이제 규범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 정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할게요. 일단은 원칙만 정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세부적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쪽이었다면 지금은 큰 틀만 제시합니다. 그래놓고 세부적인 건 뭐 재량, 기업의 재량을 허용합니다. 그 다음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중심으로 한대요. 이건 또 뭐다냐. 뭐 그렇대요. 어쨌든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한답니다. 뭐다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지점이 여러 개 생겼다 그러면 큰 회사 이제 본점이 있고 지점이 또 여러 개 있고 막 이런 거 보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지배기업이고 여기가 종속기업이다. 모회사고 자회사다. 좀 어려운 말로 들어가면 그럼 크게 보면은 전부 다 한 집안이다.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재벌.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고 그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아까 회계 단위라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할 거냐 따로 할 거냐 이런 걸 했어요. 그죠? 근데 다 따로따로 했다고 쳐. 근데 따로따로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분이 이렇게 서로 다 연결돼 있고 막 우리 흔히 말하는 재벌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묶어서 나중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일단 각자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 하더라도 나중에 전부에서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또 저기 포스코라든가 이런 대규모 기업은 자회사들 많이 엮여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연결재무제표. 근데 우리는 안 배워요. 연결재무제표는 고급 회계. 우리는 그 수준까지 안 가요. 우리는 그냥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공정가치, 되게 중요한 말. 공정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뭔지는 몰라도 일단 그렇고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강조한다. 이거 어쨌든 국제기준의 특징이 그렇게 1, 2, 3, 4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일단 뭔지 몰라도 중요합니다. 이게 원칙 중심이다. 근데 오늘은 이런 말이 쏙쏙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 기업이요. 이게 뭐다냐, 뭐 이런 거지. 넘어가고 오늘도 가셔서 복습할 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고 이해가 됐든 안 됐든 넘어가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요. 일단 이런 용어가 있었네.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말이 너무 길죠. 귀찮으면 국제회계기준 이러면 되고 KIFRS 우리가 일단 회계를 1시간이라도 배웠는데 KIFRS, IFRS 발음이 안 되네. IFRS라는 게 있대.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그죠? 저도 말하다 보면 자꾸요. IFRS 넘어가요. 그냥 그런 게 있대요, 그냥.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회계의 분류입니다. 여러분 그 2번이죠? 큰 2번 회계의 분류. 그리고 저 표로 해놨는데 여러분 책에도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가끔. 그 나중에 해보면 지금 보면 일단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써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외우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것도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솔직히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와. 그리고 나오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면. 지금 보면은 심란하죠. 뭐 이렇게 많이 써 있냐, 그죠? 근데 나중에 나오면 이건 진짜 땡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몇 달 후에 보면은 사실 볼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포인트만 딱 짚고 계시면. 자, 일단 우리 회계는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는데 재무회계,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건 재무회계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재무회계고 관리회계는 우리 뒷부분, 책 교재 뒷부분에 보면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일부가 있고 우리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재무회계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포인트는 외부. 그 외부만 체크해 두세요. 외부. 근데 관리회계는 내부입니다. 관리회계는 경영자라고 써놨잖아요. 내부. 경영자, 관리자, 내부입니다. 외부와 내부만 체크해 두세요. 외부, 내부만 체크. 그리고 끝.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고 대상,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느냐, 내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느냐. 또 정보 이용자도 외부 정보 이용자냐, 내부 정보 이용자냐. 사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보고 수단 저는 밑에다 써놨는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안 놓고 저는 좀 다르게 써놨는데 내 엎어치나 맨치나 같아요.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일단 여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기준 원칙, 기준 원칙에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그랬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가지고 GAAP 그래서 GAAP이라고 합니다. GAAP.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GAAP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 회계 기준인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회계 기준이 KIFRS라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대로 우리가 배우고 회계 처리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GAAP이라는 거예요. 그 회계 기준이 한마디로 회계 기준.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는 회계 기준은 KIFRS,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다. 어쨌든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근데 관리회계는 일반적인 원칙이 없어요. 회계학이나 경제학이나 아니 국제정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정보의 시간성, 우리 과거지향적. 우리 회계는 과거에 일단 발생한 거래.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를 기록 계산하는 겁니다. 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의사결정은 주로 미래죠. 의사결정은 주로 미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 어디에 지금 전쟁 나서 어디도 전쟁 나서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또 전쟁 났죠, 어디가. 그래서 좀 심란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석유랑 관련된 회사야. 그럼 지금 중동에 전쟁 터진 거 아니면 우크라이나도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게 영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거 관리회계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성격만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회계는 화폐적, 돈으로 따지는 거, 화폐. 우리는 무조건 화폐 단위로 따질 수 있고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관리회계는 비화폐적. 지금 얘기한 경제적인 면, 국제정세, 정치, 경제, 그리고 또 사회, 문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따지는 거고, 기업 전체냐, 부문별이냐, 그리고 일정한 재무제표라는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느냐,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책에 있는 그 표예요. 표. 그래서 거기에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건 재무회계다. 재무회계. 그리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관리회계는 내부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계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나중에 2번, 3번 하게 돼 있다니까요. 2번, 3번 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됐네요. 그리고 책에 그 가로 2번 준거 기준이라든가 기업회계, 세무회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당연히 기업회계예요. 당연히 기업회계고 세무회계는 안 배웁니다. 우리는 세법은 안 배워요. 다행히. 원가회계는 배우지만 세무회계까지는 안 배우고요. 29쪽에 보면 3번 회계의 사회적 역할 그래서 가로 1, 가로 2, 가로 3 이거 있는데 이거 강의는 따로 안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껴도 되고 아니면 심심하면 읽어보시고 4번도 따로 안 합니다. 4번도 지금은 따로 안 해요. 4번에 가로 1번, 가로 2번 이런 거 안 할 거고요. 필요한 건 다 합니다. 또 가로 2번 같은 경우 30페이지 가로 2번에 그 가로 2번 재무제표 종류 중에 동그라미 1번 재무상태표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포괄손익계산서, 동그라미 3번 자본변동표, 동그라미 4번 현금 흐름표, 동그라미 5번 주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제목은 나중에 수도 없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걸 뭐 이해해야 하고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큰 2번 회계 원칙 있죠. 이것도 지금 우리는 따로 안 할 거고 지금 지나갈 거예요. 지금 우리 기본 강의잖아요. 기본 강의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다 하려면 더 힘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 원칙부터 돼 있는 이 부분은 일단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챕터 2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완전 처음 하는 사람 기준으로 나가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건너뛰는 부분 이런 건 체크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